안녕하세요. 대왕부동산TV의 최동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증여세 관련 내용으로 부모주택을 자녀에게 줄 때 주의할 점 5가지와 나만 모르는 절세 꿀팁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이 개정되어서 내년 6월 1일부터는 기본세율에다가 2주택자는 플러스 20%, 3주택 이상자들은 플러스 30%로 개정되었습니다. 최대 72%까지 적용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양도소득이 10억이 초과된다라고 하면 75%입니다. 최대. 거기에 지방소득세 7.5%까지 합하면 82.5%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82.5%를 세금을 내게 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다주택자의 선택은 그대로 보유하거나 아니면 양도하거나 아니면 증여를 할 겁니다. 그 중에서 상당수 분들은 증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다소 딱딱하고 어렵겠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부모의 주택을 자녀에게 줄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2가지죠. 매매를 하거나 증여를 하는 겁니다. 증여를 할 때도 전부 증여하는 방법이 있고 부담부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까요? 자, 먼저 매매 방법입니다. 이 부모 자식 간은 특수관계자 간이기 때문에 주의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매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통장거래 내역이 확실해야 됩니다. 만약에 매매 대금에서 전세가 있다면 전세보증금, 대출이 있다면 대출금, 이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확실하게 부모님 통장으로 입금한 흔적이 있어야 되겠죠. 또 거기에 따른 자금 출처에 대해서 이런 증빙 서류들이 완벽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부모와 자식 간의 매매를 인정해 주는 거죠. 만약 이 매매가가 시가의 95% 미만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부모 입장에서 양도가액은 매매가가 아니고 시가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이 매매가가 시가의 70% 미만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면 그 차액만큼은 자녀에게 증여세가 나옵니다. 이 2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증여입니다. 이 증여할 때 중요 체크사항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헷갈려 하시는데요. 이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증여하고 있는 그날 현재 시가로 합니다. 시가. 그렇다면 이 시가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매매 사례 가액인 거죠. 이게 기준입니다. 만약에 아파트라면 국토부 실거래가에 들어가 보면 그 해당 단지 아파트의 최근 실거래가가 있을 겁니다. 증여일 이전 6개월과 이후 3개월 중에 이 증여일로부터 가장 빠른 시점에 있는 매매 사례 가액이 증여재산 가액인 거죠. 만약 이게 없다라고 한다면 다음에는 감정가로 내려옵니다. 감정평가를 받아서 감정가액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하는데요. 만약 증여하는 재산의 공시가격이 10억이 넘는다라고 하면 2군데의 감정평가사에게 의뢰를 해서 평균해서 그 감정가액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보는 겁니다. 이것마저도 없다면 그때는 보충적 방법으로 기준시가를 증여재산 가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매매 사례 가액이 증여재산 가액입니다. 기준시가가 증여재산 가액이 아니고요. 이 앞에 2개가 다 없을 때 그때 기준시가로 증여재산 가액을 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증여의 종류에는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전부증여와 부담부증여. 이 전부증여는 보증금이 있다거나 대출금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모두를 다 증여자 부담으로 한다 이 얘기입니다. 증여자는 누구죠? 부모죠. 부모가 모두
보증금 반환 금액과 대출금 상환금까지 모두 다 증여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다음은 부담부 증여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보증금과 대출금을 수증자, 그러니까 자녀가 승계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보증금과 대출금은 자녀가 반환하고 상환한다 이 얘기죠. 이게 부담부 증여입니다. 이 부담부 증여를 할 때는 세금이 따라옵니다. 약간 다릅니다. 이 증여를 받은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증여를 한 사람, 증여자는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보증금과 대출금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양도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양도세, 자녀는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부담부 증여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누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임대차 보증금이 있다라고 하면 이 보증금 반환을 누가 하는지를 국세청은 지켜봅니다. 월세 계약이라면 이 월세를 누가 수령하는지도 봅니다. 만약 보증금 반환을 또는 월세 수령을 부모가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증여세 납부 대상이죠. 그리고 이 대출금에 대해서도 누가 이자를 매월 납부하고 있느냐 이걸 지켜봅니다. 만약 이자를 자녀가 납부하지 않고 부모가 대신 납부해주고 있다라고 하면 이 대출금도 마저 증여로 간주돼서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보증금 반환, 월세 수령, 그리고 이자 납부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확실하게 증여를 받은 자녀분이 보증금 반환도 해야 되고 월세도 받아야 되고 대출금이 있다면 이자도 납부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올해 아파트 증여 추이를 한번 보면요. 오렌지색 그래프가 전국입니다. 그리고 회색빛 그래프가 서울인데요. 7월 들어서 갑자기 전국과 서울의 증여 건수가 많아졌죠. 서울의 증여 건수를 구별로 보면 5월, 6월, 7월 3개월간의 증여 건수인데요. 노원구, 송파구에서 급증을 했고요. 이 강남구만 보면 4월, 5월, 6월 이 합계로만 보면 강남구가 서울시 전체 1위인데요. 증여가 급증한 이유는 어마어마한 양도세 중과를 선택하기보다는 다주택자들은 증여를 선택한 거죠. 증여의 최고 세율은 50%니까요. 양도세 중과 최고 세율인 75%보다 증여를 할 때 최고 세율인 50%가 훨씬 낮기 때문에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죠. 증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배우자 간 증여를 할 때는 공제를 6억 원, 이 공제 금액은 10년간입니다. 10년간. 직계 존속이 직계 비속에게 줄 때 성년인 자녀라면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라면 2천만 원이고요. 반대로 직계 비속이 직계 존속에게 증여를 할 때는 5천만 원이고 기타 친족 간 증여는 1,000만 원입니다. 이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세율은 1억 원 이하는 10%, 그리고 1억 원부터 5억 원 쭉 해서 30억 원 초과는 50%까지 있고 누진공제를 해줍니다. 세율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증여세 계산 방식은 증여재산 가액을 알아내야 합니다. 이 증여재산 가액은 아까 시가라고 그랬죠. 시가. 그리고 거기에서 증여재산 공제,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인별 증여재산 공제가 있었죠. 이걸 빼고 그게 과세 표준이 되고 이 과세 표준의 세율 10%에서 50%까지 곱하면 그게 산출세액이 됩니다. 여기에 자진신고세액공제 3%를 해주면 최종 세액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취득세율이 바뀌었죠. 증여 취득세율인데요. 조정대상 지역 내의 공시가격, 시가가 아니고요. 공시가격입니다. 공시가격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한 경우에는 3.5%에서 12%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가 집이 한 채인 사람,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해도
3.5%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의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공시가격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받은 사람은 취득세율이 12%다 이 얘기입니다. 하지만 비조정대상 지역은 3.5%입니다. 실제 계산 사례인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증여세는 언제 납부한다고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를 받은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납부하는 거죠. 가정을 해봤습니다. 2주택자이고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20억짜리 아파트, 20억짜리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15억이라고 가정해봤습니다. 이럴 때 증여세는 과연 얼마가 나올까? 이 증여재산 가액을 헷갈려 한다고 그랬죠. 최근 거래가 20억으로 계산했을 때는 수증자가 성인 자녀라고 하면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제외한 증여세는 6억 140만 원, 취득세는 1억 8천만 원, 총 7억 8,140만 원입니다. 이 증여세 6억 140만 원은 어떻게 나왔냐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뺀 과세표준 19억 5천에서 세율 40%를 곱하면 세액은 6억 2천만 원이 나오고 자진신고 세액공제를 빼면 6억 14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증여재산 가액을 이 공시가격으로 잘못 판단해서 15억으로 계산하게 되면 증여세는 이렇게 나옵니다. 4억 740만 원이요. 자, 그렇다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증여재산 가액 20억 원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무려 세금 폭탄이 1억 9,400만 원을 맞게 돼 있습니다. 이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요. 그런데 통상 이걸 언제 발견하냐면 증여에 관련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에 세무서에 가서 증여세를 납부하려고 할 때 발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발견 못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세무사와 반드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증여세 계산 방법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증여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증자를 2명으로 하는 겁니다. 자녀분과 자녀의 배우자, 그러니까 며느리나 사위인 거죠. 2명에게 공동명의로 해서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는 각각 이렇게 나오고요. 합해보면 4억 4,814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증여를 한 명에게 할 때보다 2명에게 할 때 무려 1억 5,326만 원이나 절세할 수 있습니다. 아니야, 자녀에게만 증여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1억 5,326만 원을 더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절세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증여는 어떤 주택을 해야 할까요? 본인의 보유세 부담이 많은 주택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미래가치가 높은 주택을 해야 할까요? 당연히 미래가치 상승 여력이 많은, 앞으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주택을 증여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증여는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한번 증여하면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증여 부분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민이 들 겁니다. 지금까지 쭉 설명드렸던 이 내용을 모르셨던 분들은 이 아파트를 증여하고 월세는 내가 받을까? 내 통장으로 받는다 이 얘기죠. 또 그리고 대출이 있는데 이 대출 이자는 내가 대신 내줄까? 어떻게 해야 가장 유리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 된다고 했죠. 자, 다음 시간에는 매매, 전부증여, 부담부증여에 대해서 각 사례별로 세금을 하나하나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콘텐츠를 올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